네, 지금부터 황정현님의 모멘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인트 트래킹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황정현입니다. 네. 네, 제가 이 주제를 막 잘 알아서 막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고자 가져온 거니까 혹시 틀린 것 같은 부분이 있다거나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인트 트래킹이 어떤 태스크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비디오는 프레임들의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디오가 진행됨에 따라서 특정한 포인트가 프레임별로 어디에 있는지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태스크가 포인트 트래킹입니다. 이렇게 그 픽셀의 트레젝토리를 쭉 따라가게 된다면 이제 비디오 뒷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상의 모션을 에스티메이션 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태스크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굉장히 찰나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비디오에서도 픽셀을 조금 잘 트래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상의 모션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롱레인지 모션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해서 조금 발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게 포인트 트래킹의 예시예요. 그래서 말 뒷발에 이제 포인트 하나를 설정해 놓고 이게 비디오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이 포인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을 포인트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을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파티클 비디오 리비지티드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이제 포인트 트래킹과 이제 모션 에스티메이션의 배경이 되는 개념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모션 에스티메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메서드가 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 첫 번째가 피처 매칭인데 이제 피처 매칭의 경우에는 특정 피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별로 그 피처만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가 들어오면은 이제 프레임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스 프레임에 피처가 있으면 이제 다른 새로운 프레임들의 그 피처를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템포럴한 컨텍스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고려를 할 수도 있게 되고 아무래도 전체 픽셀을 모두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피처만을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인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컨세큐티브한 비디오 프레임 간의 픽셀 움직임을 파악함으로써 픽셀별 모션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미지 전체에 걸쳐서 프레임 페어에 대한 움직임을 매우 잘 파악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두 개씩의 쌍으로만 파악을 하다 보니까 만약 이거를 뒤에서 오클루전이라고 명명하면서 이게 계속 나오게 되는데 만약 내가 추적하고자 하는 이 타겟 픽셀이 모종의 이유로 가려질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오브젝트에 가려진다던가 라이팅이 조금 바뀌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던가 이럴 때 갑자기 이게 페어씩만 보니까 트래킹이 조금 어려워지게 되어서 이제 롱레인지 모션 에스티메이션에는 한계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완전히 피처 매칭도 아니고 완전히 옵티컬 플로우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개념인 파티클 비디오에 조금 주목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 파티클 비디오 자체를 처음 제시를 한 건 아니고 사실 이거는 무려 2006년에 나온 논문에서 처음 제시된 어프로치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목에도 파티클 비디오 리비지티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파티클 비디오 어프로치를 다시 롱 레인지 모션 에스티메이션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비디오는 두 가지 면에서 이제 피처 매칭과 옵티컬 플로우를 보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persistence through occlusions. 그래서 내가 추적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클루전으로 인해서 가려져 보이지 않더라도 그 위치를 조금 일관되게 잘 파악을 해서 트래킹을 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멀티 프레임 템포럴 컨텍스트라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처럼 연속된 두 개만의 프레임을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레임에 대한 템포럴 컨텍스트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새로운 파티클 비디오 메서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PRP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RP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파티클 비디오의 특징과 같이 조금 템포럴한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 직접적으로 Extreme Trade-off between Spatial Awareness and Temporal Awareness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은 모든 타겟 픽셀에 대한 트래젝토리를 인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구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트래젝토리 간의 상대적인 관계라던가 그런 스페이셜한 릴레이션십이나 정보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아서 이게 컨클루전에서 리미테이션으로도 언급을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여기서는 이렇게 템포럴한 부분에 확 집중을 함으로써 이제 템포럴 프라이어라는 것을 잘 학습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템포럴 프라이어라는 것은 이제 비디오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정보가 템포럴 프라이어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템포럴 프라이어가 이제 롱 레인지 모션 에스티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템포럴 프라이어라는 걸 썼을 때 이게 이제 논문에 나오기를 모델이 코레스폰던스 태스크를 페일하는 것을 허용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태스크를 페일하는데 왜 좋은 거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델이 코레스폰던스 태스크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쳤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클루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특정 프레임에는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게 안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포인트가 이제 코레스폰드하는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 포인트는 이제부터 없는 포인트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트래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템포럴 프라이어라는 이제 패턴을 조금 학습을 하면은 이게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그래도 이게 잠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는 하고 있겠지라고 트래킹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IP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이제 인풋으로 RGB 비디오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서 내가 추적하고자 하는 타겟 픽셀의 첫 프레임에서의 로케이션이 이제 이 X1, Y1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인풋으로 넣어주고 이제 CNN을 사용해서 이 비디오의 각 프레임들에서 피처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피처를 막 뽑아주면 피처 맵들이 이렇게 생길 텐데 첫 번째 피처 맵에서 뽑은 이니셜 피처인 F1을 전체 시간 T에 걸쳐서 타일링을 하면은 이게 첫 번째 이니셜한 피처 매트릭스인 F0가 되는 거고요. 이제 위에 있는 X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프레임별로 내가 원하는 타겟 픽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포지션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첫 번째 이니셜 포인트를 이제 전체 비디오 시간인 T에 걸쳐서 계속 타일링을 하면은 이제 이니셜 포지셔널 매트릭스인 X0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타일링이란 이제 그냥 복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후에는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인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그 점진적으로 트래젝터리를 개선해 나가는 식으로 이제 트래젝터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처 매트릭스랑 여기에 해당하는 피처 맵을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비주얼 시뮬러리티 맵이 나오게 되고요. 이 또 시뮬러리티 맵을 이제 여러 개의 스케일에 걸쳐서 레벨을 걸쳐서 또 이제 크롭을 해줘요. 그래서 다양한 레벨에 걸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도 뽑아주게 되고요. 네. 네.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뽑아주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포지셔널 매트릭스라던가 피처 매트릭스라던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같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컴퓨테이션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MLP 믹서에 태워주게 되면은 이제 위치 변화인 델타 X하고 특징 변화인 델타 F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바로 이전에 이제 우리의 에스티메이션에 더해서 이제 계속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IP의 간단한 구조였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탭비드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렇게 비디오의 어떤 표면 위에 arbitrary한 점을 특히 우리는 지금 계속 long-term한 비디오를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long-term으로 트래킹하는 그런 태스크를 tracking any point 줄여서 탭이라고 명명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인풋으로 비디오와 내가 트래킹하고 싶은 쿼리 포인트를 x, y, t 해서 t는 여기서 타임 스텝을 의미를 하고요. 이 형태로 넣어주면은
아웃풋으로는 이제 타임 스텝별로 포인트의 좌표인 xt, yt랑 그 포인트가 이 타임 스텝에서 가려져 있는지 아닌지 아까 오클루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T 이제 바이너리 밸류인 OT까지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러한 탭 프로블럼을 위한 벤치마크인 탭 위드도 새롭게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탭이라는 태스크 자체도 여기서 명명을 처음 했고 벤치마크도 여기서 처음 만들었으니까 기존의 모델들은 아무래도 좋은 성과를 보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탭 비드 벤치마크에 대해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탭넷이라는 구조까지 만들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 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도 Long-Term Motion Estimation의 대표적인 벤치마크로 조금 자리를 잡았고요. 이에 따라서 탭넷도 자연스럽게 후속 연구들에서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탭비드 데이터셋은 이제 리얼월드 비디오와 인공적으로 만든 신데릭 비디오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얼월드 비디오들은 포인트들의 트랙에 대한 휴먼 애노테이션으로 일일이 다 애노테이션을 해주었다고 하고 신세릭 데이터 역시 완벽한 그라운드 트루스 포인트 트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총 4개의 종류의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위에 2개, 이제 키네틱스하고 다비스가 리얼월드 데이터셋이고요. 아래 2개인 쿠브릭하고 RGB 스태킹이 신세릭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탭비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개드린 PIP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Sim to Real 셋업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Sim to Real 셋업이 뭐냐고 하냐면 이제 Simulation to Real World의 약자여서 가상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 모델을 테스팅할 때에는 실제 환경에 조금 적용을 해서 테스팅을 해보는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탭비드 벤치마크 같은 경우도 신세틱 데이터 중에 하나인 여기 보이는 쿠브릭 데이터셋으로 주로 트레이닝을 하고 나머지 3개의 데이터셋들을 테스팅용으로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는 리얼월드 데이터셋에서 GT 포인트 트랙을 휴먼이 애노테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세한 과정도 일일이 보여주고 막 요거를 보조하는 막 알고리즘 같은 것도 엄청 자세히 소개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할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 한번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탭넷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탭넷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코스트 볼륨을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에서 프레임별로 컨볼루셔널 넷을 사용해서 덴스한 피처 그리드를 만들어주고 내가 트래킹하고자 하는 쿼리 포인트의 피처를 다른 모든 위치의 피처들과 비교를 해서 이제 코스트 볼륨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이게 위에 있는 사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트 볼륨을 구한 다음에는 이거를 프레임별로 조금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프레임별 위치인 predicted x, y 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오클루전 로짓 이게 가려져 있는지 안 가려져 있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값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에 대해서도 논문에서 이제 스텝별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이 그리고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이 바로 이 탭이어라는 논문인데요. 이게 탭이어하고 앞에 말씀드린 탭비드하고 둘 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탭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탭비드가 벤치마크로 등장한 이후에 이 당시에는 이 탭비드 벤치마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그런 롱텀 모션 에스티메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인용수는 19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살펴보면은 이제 coarse to fine approach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coarse에서 fine으로 가는 2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매칭 스테이지고 두 번째 단계가 refinement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매칭 스테이지에서는 이게 이 사진의 아랫부분에 해당을 하는 건데 이게 쿼리 포인트가 주어지면은 이게 탭비드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프레임들에서 이 쿼리 포인트에 가장 잘 매칭이 되는 베스트 매치를 이제 프레임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찾아줘서 이니셜한 트래젝토리를 추측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 매치를 찾는데 여기서도 탭비드와 마찬가지로 코스트 볼륨이 사용되고 여기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쿼리 포인트의 피처와 그 프레임 안에 다른 모든 피처들 간에 이제 관계를 구해서 이거를 닷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코스트 볼륨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컴포넌트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면은 이제 이니셜한 트래젝토리 에스티메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가 이제 리파인먼트 스테이지인데
이제 앞에서는 아직 콜스한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콜스한 단계이기 때문에 로우 레졸루션 피처만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템포럴한 컨티뉴이티도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파인먼트 스테이지로 가서야지 이제 조금 로컬한 스페이시오 템포럴 이제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트래젝토리와 쿼리 피처들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로컬한 것을 고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 파란색 박스 안에 좀 더 조그맣게 분홍색 사각형이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거를 로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분홍색 박스 안에 이제 내가 원하는 쿼리 피처가 있고 이 분홍색 안에 다른 모든 피처들 간의 비교를 또 하면서 조금씩 리파인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탭이어 모델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이 uncertainty estimation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confidence가 낮은 프리딕션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 프리딕트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델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오클루전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클루전을 한 것처럼 조금 서프레스를 해가지고 트래킹의 정확도를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페리먼트 단계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탭피드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쿠브릭 무비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셋 중 하나였던 다비스를 통해서 이벨리에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당연히 뭐 다른 베이슬라인보다 퀀티테이티브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무비 아래 패닝 무비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이 쿠브릭 무비 데이터셋을 조금 바꾼 거라고는 하는데 이제 논문에서도 이제 데이터셋을 바꾼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모델이 잘 나서 잘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탭이어가 잘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테이블 2하고 테이블 3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트래젝토리가 있다면은 거기서 5개의 프레임에 한 번씩 이제 쿼리 포인트를 뽑아서 이제 한 트랙당 여러 개의 쿼리 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반면에 테이블 3 같은 경우에는 쿼리 퍼스트 매트릭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트래젝토리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만을 쿼리 포인트로 삼아서 아무래도 여러 개의 쿼리 포인트가 있는 것보다 확실히 태스크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이제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뭐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탭이어가 제일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테이티브한 거를 보았을 때도 지금 여기 탭넷하고 PIP하고 탭이어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다른 걸 보시면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트래킹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탭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막 나무 같은 거에 가려져가지고 오클루전도 생기고 이럼에도 꽤 안정적으로 트래킹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논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앞서 소개드린 두 개의 모델이 있었잖아요. 탭넷하고 PIP가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두 모델에 각각 이제 필요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모델의 단점은 각각 보완하고 장점만 쏙쏙 취할 수 있게 잘 컴바인한 것이 이 논문의 키 컨트리뷰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탭이어가 사실상 이제 PIP하고 탭넷을 잘 컴바인을 해서 이제 중요한 구조를 몇 개 넣은 거다라고 이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뭐를 비교하냐면 이제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냥 PIP하고 그냥 탭넷하고 이 체인 프리 PIP가 뭐냐면 이제 PIP에 체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산면에서도 조금 비효율적이고 이게 조금 구조상 오클루전에도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체인 부분을 뺀 PIP를 체인 프리 PIP라고 부르고요. 이 사실상 아래 두 개가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심플 컴비네이션은 이 탭넷과 체인 프리 PIP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를 심플 컴비네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앞에 소개드린 다양한 좀 중요한 구조적인 요소들을 넣은 정석적인 탭이어가 마지막 탭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모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심플 컴비네이션 그냥 단순히 붙이기만 했는데도 벌써 성능이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정석적인 탭이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더욱 높은 성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6에서는 태비어의 주요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빼보면서 성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그런 테이블이고요. 테이블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터레이션 횟수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은 4번에서 5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렸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이것보다 많아지면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탭넷이 굉장히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스트롱하게 한다고 해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이 탭이어라는 게 이제 탭넷하고 PRP를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탭넷을 어느 정도 가져오다 보니까 이것도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스트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터레이션을 그다지 많이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잘 성능이 나오고 오히려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버 스무징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애니메이팅 스틸 이미지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 안에 있는 픽셀들의 트래젝토리를 추정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짧은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탭이어로 이제 서페이스 모션을 잘 파악하는 게 이제 짧은 애니메이션 제너레이션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이 논문에서 Proof of Concept Diffusion Based System을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 시스템은 2개의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트래젝토리 모델로 인풋 이미지를 인코딩한 후에 이제 윤에서 넣어서 트래젝토리를 디노이징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모델인 픽셀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했던 트래젝토리를 바탕으로 각 프레임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뭐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컬럼이 이제 예측된 트래젝토리를 예시 2개로 보여주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컬럼이 이 트래젝토리를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를 단순 워핑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이고 네 번째 컬럼이 이제 홀 필링까지 넣어서 이 애니메이션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애니메이션 결과만 보시고 아 좀 결과가 허접한데 성능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탭이어가 얼마나 그냥 일반 이미지 한 장이잖아요. 비디오도 아니고 이 일반 이미지에서 트래젝토리를 잘 예측해 주냐이고 이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이제 디퓨전 베이스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대해서 전혀 프리트레이닝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제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어떻냐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두 번째 칼럼을 주목해서 봐주시면서 얼마나 이제 탭이어를 사용했을 때 트래젝토리를 잘 만들었는지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고양이가 꽃을 만지려고 이제 손이랑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는 거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꽃을 만지고 있잖아요. 이거 2개 다 그냥 이미지 한 장에서 나온 트래젝토리인데 상당히 진짜 있을 법하고 사실적인 모션이기 때문에 이제 탭이어가 이런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탭이어는 탭비드 벤치마크에 대해서 20%가량의 성능 향상을 보여준 것은 물론이고 길고 고화질의 비디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오클루전에도 강한 그런 포인트 트래킹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일단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간의 경계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피런스 변화가 너무 크게 나타나면은 이거에는 아직 잘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탭이어까지만 말씀드렸지만 뒤에 이제 포인트 트래킹이라던가 롱레인지 모션 에스티메이션 관련해서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더 재미있는 논문들이랑 모델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